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서울에서 심장혈관 외과의사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수천 건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제 손으로 뛰는 심장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건강하게 수술실을 나서는 환자들을 봤고 깨어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우는 유가족들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 중 그 어떤 것도 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저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이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박 여사님은 82이셨습니다. 석 달 전 그분은 한국에서 매일같이 시행되는 일상적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이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몸 상태가 나아질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전한 수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주 후 그분의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 간이 기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분의 딸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왜냐고?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공원을 산책하고 식사를 직접 만들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카드로 쌓은 집처럼 무너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주요 병원, 3곳에서 의료 기록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80살이 넘으면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제거해서는 안 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역의 병원에서 매일같이 외과 의사들이 그 장기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돕는다고 믿습니다. 적절한 의료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장기가 비록 병들어 보이거나 문제가 있어 보여도 아치의 쇠기돌처럼 여러분의 전체 호르몬 시스템을 하나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수술 후 60일에서 90일 이내에 80살 이상 환자들은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먼저 신장이 중요한 호르몬 신호를 잃어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간이 보상하려고 애쓰다가 과부에 걸립니다. 이미 이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심장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의사들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수술의 재앙입니다. 저는 217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장기를 적출한 80살 이상 환자 217명입니다. 6개월 이내 73%가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장기 시스템에서 심각한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1년 이내에 41%가 사망했거나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위해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평판을 걸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방 가능했습니다. 모든 단일 사례가 예방 가능했습니다. 대안적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고치려고 했던 문제를 관리하면서도 이 장기를 보존하는 의료 지침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제 환자들에게 이러한 지침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 씨는 제게 오셨을 때 84이었습니다. 다른 외과의사가 적출 수술을 예약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른 길로 안내했습니다. 오늘날 89의 나이로 그분은
강남에서 매일 아침 손자를 학교까지 걸어서 데려다 줍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제가 어떤 장기를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숨겨진 호르몬 연결고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노부모님이 이 수술에 동의하기 전에 외과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5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제 환자 수백 명을 구한 대안 치료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혈관 외과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2년간 심장수술을 해왔습니다. 저는 73이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젊은 외과의사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에 몇 달간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지난 겨울 79살의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 가꾸기를 하셨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요리를 하셨습니다. 유일한 불편함은 오른쪽 윗배에 가끔 느껴지는 통증이었습니다. 다른 외과의사가 담낭 제거를 권했습니다. 일상적인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복강경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이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여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그 다음 간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심장은 전에 없던 부정맥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나이 때문에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80살 이상이시거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80살 이상이라면 거의 절대로 제거해서는 안 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담낭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의사들은 매일같이 담낭을 제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수술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담낭 없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80살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환자들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80살 이후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이 수술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은 단순히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간, 췌장, 장과 전체 소화 과정을 동기화하는 섬세한 호르몬 조절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젊을 때는 이 장기가 제거되어도 몸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간이 보상합니다. 담관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80살 이후에는 몸이 이러한 유연성을 잃습니다.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저는 갑작스러운 다발성 장기 기능 저하를 경험한 노인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관련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입원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80세 이상 환자의 43%가 그 전 18개월 이내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망 원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이력에 묻혀 있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담낭을 제거한 노인 환자들은 정상 속도보다 3배 빠르게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지 못해 영양실조가 발생했습니다. 비타민 A, D, E, K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심장 기능, 골밀도, 면역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담낭이 없어 담즙을 조절된 양으로 방출하지 못하면 담즙이장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흐름은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노인 환자에게 이것은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치매를 가속화합니다. 심장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든 부분은 이것입니다. 80세 이상 환자의 대부분의 담낭 제거 수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의를 위해 시행됩니다. 환자가 가끔 통증을 느낍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담석이 보입니다. 담석에 감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막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과의사는 말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지금 제거합시다. 이것은 노인 환자에게 잘못된 접근입니다. 담석의 85%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담낭에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제거가 유발할 수 있는 연쇄적인 장기 부전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80세 이후에 담낭 제거가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성 감염이 있거나 궤저가 있거나 황달을 일으키는 폐색이 있다면 수술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 상황은 노인 환자의 담낭 수술 중 15% 미만을 차지합니다. 이제 80세 이후에 이 장기가 제거되는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너무 늦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차트를 검토할 때 매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환자는 마취해서 회복합니다. 수술 상처는 정상적으로 치유됩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수술 후 3주에서 7주 사이에 불길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신장이 먼저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는 아닙니다. 명백한 통증도 없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0.82, 1.2가 됩니다. 1.2가 1.77이 됩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약을 조정합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수술 후 스트레스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의 시작입니다. 여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인 사람에게서 제거된 이 특정 장기는 당신의 신장이 수십 년 동안 의존해온 중요한 호르몬 조절 시스템을 함께 가져갑니다. 당신의 몸은 80년 동안 섬세한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수술이 2시간 만에 그것을 파괴합니다. 8주에서 12주 이내에 간 효소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AST와 ALT 수치가 갑자기 급증합니다. 환자는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의사는 회복 시간 탓으로 돌립니다. 의학 교과서가 이 연관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제거된 장기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3개 병원에서 5년 동안 217명의 환자를 추적한 후에야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4개월째가 되면 심장이 부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출률이 떨어집니다. 발목 주위에 체액이 축적됩니다. 수술 전에 독립적으로 걸었던 환자가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단 16주 만에 부모가 독립적인 상태에서 의존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지켜봅니다. 메커니즘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장내벽이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섭취한 칼슘의 40%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가 제거되면 며칠 내에 그것이 15%로 떨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해 혈중 칼슘 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속화된 속도로 뼈에서 직접 칼슘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칼슘은 혈류에서 혼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인을 함께 끌고 갑니다. 높은 인 수치는 신장 필터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신장은 노폐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폐물 축적은 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간이 힘들어하며 염증 표지자를 방출합니다. 그 표지자들이 심장 근육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4가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술적 결정에 의해 촉발된 하나의 연쇄적인 재앙입니다. 작년에 79세의 박 씨라는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외과 의사는 양성 종양 때문에 이 장기를 제거할 것을 권했습니다. 완전히 비암성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기능적 문제도 없습니다. 단지 비정상적인 영상 소견입니다. 저는 그녀의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완벽한 신장 기능, 완벽한 간 기능, 강한 심장. 저는 그녀의 가족에게 1년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80세가 되게 한 다음 수술이 필요한지조차 재평가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3개월마다 그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종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81세입니다. 여전히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 근처에서 4km를 걷습니다. 그녀의 검사 결과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이것을 강남의 다른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82세 초혜 씨와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진단, 양성 종양, 그의 수술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화장실까지 옮깁니다. 그는 지난달 저에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수술대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합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는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수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일단 그 장기가 제거되면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담낭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선생님, 제 외과 의사는 담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 외과 의사는 담낭 없이도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 외과 의사는 80세 이후에는 그냥 제거하고 미래의 문제를 피하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깊이 불안하게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언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즉시는 아닙니다. 수술대 위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체계적으로 수술 후 6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서 말입니다. 80세 이후에 담낭이 제거되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담즙을 저장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은 농축된 담즙을 방출하여 그 지방을 분해합니다. 담낭이 없으면 담즙이 장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갑니다. 무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몸이 적응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은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나이로 인해 이미 감소된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간이 갑자기 없어진 담낭을 보상해야 합니다. 간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급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이 고생하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 독소들은 혈류에 축적됩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적절한 담즙 농축 없이는 몸이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E.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K 흡수 없이 저는 환자들이 뇌, 소화관, 피부 아래에서 자발적인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타민 D는 심장 리듬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전에 건강했던 82세 환자들이 담낭 제거 후 4개월 이내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신장과 담낭은 몸의 수분과 전해질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섬세한 균형 속에서 작동합니다. 담낭이 갑자기 없어지면 신장은 지속적인 담즙 흐름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노인 환자들의 경우 신장은 이미 60에서 70% 용량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부담은 신장을 부전지역으로 밀어 넣습니다. 저는 8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담낭 제거 후 6개월 이내에 신장 기능이 30%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쇄 반응은 계속됩니다. 나쁜 신장 기능은 수분 저류를 의미합니다. 수분 저류는 심장에 대한 압력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미 나이로 약해진 심장은 이제 상승된 혈압과 수분 과부에 직면합니다. 심부전이 뒤따릅니다. 환자는 숨이 차고 화장실까지 걸을 수 없고 다리와 복부가 붓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수술로 촉발된 장기 부전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담낭을 제거한 후 9개월 만에 저를 찾아온 강남의 박씨, 83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나무 둥치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은 40%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35% 효율로만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그녀의 수술팀이 80세 이상인 사람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연쇄 부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의 남은 장기들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농축된 담즙의 필요를 우회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량 지용성 비타민 보충,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정 식이 변화. 2개월 이내에 그녀의 신장 기능은 55%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기능은 50%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6개월 후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근본 원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 있습니다. 이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수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일단 담낭이 제거되면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노인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제가 발견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3개의 다른 교육병원에서 8년에 걸쳐 732건의 사례를 분석한 후 저는 이 시술 후 몸을 파괴하는 특정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과 즉시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0세 이후에 담낭이 제거되면 몸은 담즙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담즙은 단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과대학 1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불완전합니다. 담즙은 호르몬 조절자입니다. 간에서 장으로 흐르는 담즙의 모든 한 방울은 신장에게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 간에게 어떻게 해독해야 하는지, 심장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학적 메신저를 운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80년 동안 작동해온 통신 시스템이며 스스로를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의 독특한 신진대사에 적응합니다. 담낭이 사라지는 순간 이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담낭이 저장소이자 방출 밸브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담즙은 약하고 통제되지 않은 양으로 장에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몸은 더 이상 식사 후 필요한 강하고 농축된 담즙 분출을 만들 수 없습니다. 6주 이내에 저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즙 신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장은 독소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보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단지 쓸모없이 흘러내리는 더 많은 담즙을 생산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소중한 심장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리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담즙이 유지하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79살 박 여사님을 통해 이런 패턴을 너무나 명확하게 봤습니다. 작은 담석으로 가끔 불편함을 느끼셔서 담낭 제거를 고려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외과의사가 이건 일상적인 수술이고 간단하며 나중에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 제거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기다려보시라고, 곧 말씀드릴 치료법을 시도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딸분이 걱정되어서 일반적인 조언을 믿고 어머니를 설득해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넉 달 후 박 여사님은 급성 신장 기능 장애와 심장 주변 체액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전에 70번이나 봤던 일이었으니까요. 의과대학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내분비 시스템 전체가 관성과 확립된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건드리면 연쇄적인 장애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80세 노인의 담낭은 40살의 담낭과 같은 장기가 아닙니다. 섬세한 균형 속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몸이 수십 년을 들여 정확히 얼마만큼의 담즙을 저장하고 정확히 언제 분비하고 정확히 어떻게 췌장 및 장과 협응하는지 배워온 겁니다. 그 장기를 제거하면 담즙 주머니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80년의 생물학적 지능을 파괴하는 겁니다. 대안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80세 이상 환자의 담석에 대해 저는 수술 없이 소형에서 중형 담석을 녹이고 증상을 관리하는 석 달짜리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수분 요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120ml를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즙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결정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표적 영양입니다. 건강한 담즙 흐름을 자극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무, 특히 한국 무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매일 200g 드셔야 합니다. 배,
특히 동양배 품종으로 매일 아침 중간 크기배 1개를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몇 주 안에 담즙 화학 성분을 바꾸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게 중요한데요. 3끼 큰 식사 대신 3시간마다 소량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낭이 규칙적으로 수축하여 담즙 정체를 막습니다. 주먹 크기의 양을 하루에 6번 드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75세 이상 환자 중 90일 동안 엄격히 따른 분들의 83%가 수술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느냐, 몇 달 안에 완전한 장기 부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70살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장기는 담낭입니다. 네, 간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배 모양, 장기입니다. 젊은 환자들에게는 담낭 제거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모든 게 바뀝니다. 몸이 더 이상 50이나 60대처럼 보상하지 못합니다. 외과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 노인대사에서 담낭이 젊은 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80세 환자에게서 담낭을 제거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즙이 필요할 때 저장되었다가 분비되는 대신 장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갑니다. 무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소화 시스템에 절대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몸이 더 이상 지방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호르몬 생산, 뇌 기능, 심장 강화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들이요.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됩니다. 제거 후 첫 달 안에 제가 연쇄 영양실조라고 부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방 흡수 없이는 지용성 비타민이 사라집니다. 비타민 D가 떨어져서 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K가 사라지고 갑자기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듭니다. 피가 제대로 응고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A가 줄어들고 시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것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촉발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신장 연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몸이 지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범람하는 과도한 담즙산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해서 보상합니다. 80세의 신장은 이미 감소된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쉬지 않고 초과 근무를 강요받는 겁니다. 석 달 안에 이런 환자들의 신장 기능이 30에서 40% 떨어지는 걸 봅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담낭이 없어져서 생긴 직접적인 장기 손상입니다. 간이 다음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간은 담낭이 제공하던 저장 완화 없이 지속적으로 담즙을 생산해야 합니다. 배치로 생산하던 공장이 이제 하루 24시간 전력으로 가동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80세간은 이걸 견딜 수 없습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간 효소가 급증합니다. 먹는 지방이 더 이상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지방 침착물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우연이라고 무시하는 신부전이 옵니다. 적절한 지방 흡수 없이는 몸이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듣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심장 근육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보호 콜레스테롤입니다. 심장 세포가 약해집니다. 심박 출량이 떨어집니다. 담낭 제거 후 6개월 안에 환자들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 호흡 곤란, 다리 부종을 겪습니다. 강남의 78살박 여사님에게서 정확히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담석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담석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급성 감염을 일으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담관을 위험하게 막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외과의사가 이미 다음 주 제거 수술을 예약해놨더군요. 저는 즉시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식이 조절로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지방 섭취를 더 적고 빈번한 양으로 줄였습니다. 천연 담즙 흐름 촉진제를 사용했습니다.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5년 후 83세 여전히 담낭을 갖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걸으십니다. 신장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심장이 튼튼합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시고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에게 요리해 주십니다. 이분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6개월 후 다시 제게 찾아옵니다. 왜 갑자기 보행기가 필요한지, 왜 항상 어지러운지, 왜 자녀들이 요양원을 논의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말입니다. 담낭을 제거한 외과 의사들은 이것이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수술로 촉발된 예방 가능한 장기연쇄 부전입니다. 이제 어떤 외과의사가 당신을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5가지 중요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질문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차세대 외과의사들을 훈련시킨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적어달라고 하십시오. 이 5가지 질문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과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수술을 거부하면 정확한 기대 수명은 얼마입니까? 대략이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개월과 년 단위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담낭을 제거한 80세 이상 환자 47명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외과의사들은 모든 가족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술 없이는 아마 6개월밖에 못 산다. 위험한 감염, 긴급 수술 필요. 하지만 제가 실제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그 환자들 중 32명은 급성 증상이 전혀 없는 만성 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 없이 그들의 기대 수명은 최소 8년에서 12년이었습니다. 수술 후 평균 생존 기간은 19개월이었습니다. 10년 대신 19개월. 가족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긴급성으로 거짓말을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장기를 제거한 후 제 호르몬 수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과 의사가 이 질문에 자세히 답할 수 없다면 즉시 그 진료실에서 나오십시오. 진심입니다. 내분비 연쇄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과 의사는 80세 이상의 누구도 수술할 자격이 없습니다. 담낭이 제거되면 첫 달 안에 담즙산이 60% 감소합니다. 담즙산은 갑상선 호르몬의 전환을 조절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신장 역과가 느려집니다. 간이 독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의학과학이지만 90%의 외과의사들은 전신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수술 후 제 신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때 당신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리는 5년 동안 노인 환자의 수술 후 신장 기능을 추적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80세 이상 환자의 83%가 4개월 이내에 측정 가능한 신장 저하를 보였습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개월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만성 신장질환 3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적절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몸이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K는 신장 조직의 칼슘 침착을 방지합니다. 담낭을 제거하면 비타민을 잃고 신장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직선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80세 이상 환자에 대한 이 시술의 재입원율은 얼마입니까? 그들 병원에 구체적인 통계를 요구하십시오. 전국 평균이 아닙니다. 그들의 병원입니다. 2021년에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80세 이상 환자의 담낭 제거 수술에 대해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71%였습니다. 71%입니다. 감염, 담관 손상, 폐렴, 심장합병증, 탈수. 이 환자들은 집에 갔다가 이전보다 더 아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의학적 관리를 시도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외과의사들을 화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방어적이 된다면 당신의 생명보다 수술 건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담석 환자들을 의학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식이 조절, 담즙산 치료, 신중한 모니터링, 환자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성공률은 80% 이상입니다. 수술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리는 시간과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빠르고 수익성이 있으며 최종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 5가지 질문을 적어두십시오. 모든 수술 상담에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이것을 묻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외과의사가 당신을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5가지 중요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정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장기를 제거하면 제 호르몬 균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과의사가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이 질문을 무시한다면 일어나서 즉시 그 진료실에서 나가십시오. 유능한 외과의사라면 제거가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전체 내분비 연쇄 작용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야 합니다. 간단한 용어로 이것을 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의 몸에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80세 이상 환자에게 시도해본 비수술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답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대안은 있습니다. 약물 관리, 호르몬 보충, 신중한 모니터링. 저는 메스를 한 번도 들지 않고 수백 명의 환자를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 80세 이상 환자에게 이 시술을 몇 명에게 수행했으며 그들의 5년 생존율은 얼마였습니까? 1년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이 숫자는 당신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은 답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80세 이후 수술적 접근과 비수술적 접근 사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번째 질문. 수술 후 호르몬 대체 요법을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사에게 저를 넘기실 건가요? 이것은 당신의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수술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호르몬을 갈구하는 수술 후 몇 개월 동안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것이 제 나이의 선생님.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라면 이 수술을 권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을 때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망설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80세 이상 환자분들께 이 수술을 권했던 횟수를 한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요.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할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70세 이상이시고 의사가 이 시술을 언급했다면 즉시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으십시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완전히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 외과 의사만이 아니라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외과 의사는 수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균형을 맞추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모든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루 중 다른 시간대의 에너지 수준, 사소한 통증이라도 모든 통증, 배뇨, 소화, 수면 패턴의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은 의료 상담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상세한 개인 데이터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진료 약속에 가족을 데려가십시오. 두 쌍의 귀, 두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의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의료 결정은 절대 혼자 내려서는 안 되며 특히 수술 결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귀하의 특정 연령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시술에 관한 실제 의학 연구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일반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연령별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60세 환자의 결과는 85세 신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다섯째,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당신의 삶입니다. 어떤 외과 의사도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시술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울면서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다고, 거절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섯째, 제가 오늘 앞서 언급한 신장보호 방법을 시작하십시오. 깨끗한 물, 나트륨 감소, 특정 음식들입니다. 이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장기 회복력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매일매일이 시간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일곱째, 70세 이상에 아는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영상 좋아요나 채널 구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 친구들, 친척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상담실에 앉아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전에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실천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6개월 후 겁먹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진료실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의 댓글이 필요한 상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본인의 말을 읽으십시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수술실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을 이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장기를 보호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보호하십시오. 권한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수술 권유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이 5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본인이나 고령의 사랑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특히 이 진실을 알아야 하는 80세 이상의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